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파이썬 심화 2차 시 상속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상속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과 관련되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고요. 그 후에는 하나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다중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상속 개념이 적용된 코드를 소개하고 이거를 실행시켜 보고요. 실습 예제 부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및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기존의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모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음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 메소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식 클래스 이름 다음에 괄호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부모 클래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자식 클래스의 그 이름 괄호 열고 부모 클래스 이름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콜론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작성해 주면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코드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부모 클래스, 오른쪽에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부터 보시면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클래스 변수로는 type, 그 다음에 leg, habitat 요 세 개의 클래스 변수를 가집니다. 애니멀 클래스에서 이 세 개의 클래스 변수를 가지고 각각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애니멀, 4, living place.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변수는 애니멀이 어떤 타입인지, 다리는 몇 개인지, 서식지는 어딘지를 저장하고자 이러한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로는 print habita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여 habitat이 어딘지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를 보시면 클래스 캣이고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니멀의 속성 및 메소드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고요. 클래스 캣의 그
첫 번째로 이 생성자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생성자에서 이 타입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메소드로는 프린트 타입, 이거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타입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 프린트 레그는 다리가 몇 개인지를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 이 세 가지 메소드로 클래스 캣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 캣, 클래스 캣은 애니멀을 상속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고요. 이거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고요. 요거를 왼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설명할 때 함께 보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붙여 놓았고요. 자, 그러면은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캣이라는 이름으로 객체 Y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럴 때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그 생성자에 요 캣이라는 타입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타입은 지금 인스턴스 변수 타입에 저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생성된 객체 Y의 메소드들을 한번 호출해 보겠는데요. 지금 프린트 타입이라는 거는 지금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고요. 이거는 이제 애니멀의 종류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가 출력을 할 때 인스턴스 변수 타입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자식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입 캣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프린트 레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요. 요 프린트 레그라는 거는 자식 노드 클래스의 메소드가 되겠고요. 프린트 레그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긴 하지만 요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레그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캣이라는 자식 클래스에는 레그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요 레그라는 클래스 변수를 물려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레그라는 변수를 물려받아서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레그 콜론하고 4가 출력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이지만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이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린트 해비텟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보겠는데요. 프린트 해비텟이라는 거는 지금 클래스 캣이라는 자식 클래스의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고요. 그래서 부모 노드에 정의되어 있는 프린트 해비텟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 해비텟이 출력할 때 보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이용을 하여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결과는 이와 같이 habitat living place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겠고요. 이 경우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여주고자 이와 같은 코드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의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일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왼쪽에 보시면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자가 존재하고요. 이 생성자 안에 보면 type, leg, habitat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정의되고 각각 애니멀, 4, living place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habitat이라는 메소드도 정의되어 있고요. 클래스 애니멀에. 자, 이러한 클래스 애니멀을 클래스 캣이 상속을 받고요. 클래스 캣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성자, 그 다음에 print type, print leg라는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클래스 구성을 가지고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y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메소드 print type, 그 다음에 print leg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요 print leg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print leg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식 클래스에 있는 print leg에서는 인스턴스 변수 leg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요. 인스턴스 변수 leg는 자식 클래스에는 없고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서 한번 물려받을 만한 거를 살펴보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이 인스턴스 변수 leg라는 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었을 때만 이와 같은 인스턴스 변수들이 정의되고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야 이와 같은 인스턴스 변수들이 정의되고 초기화돼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부모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프린트 leg를 실행시킬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는데요. 어떻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점 언더바 init 언더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 지금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붙였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가 정의되고 초기화되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클래스 구성을 가지고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요. 지금 cat이라는 클래스로 객체 y를 생성을 하면서요. 지금 cat이라는 타입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cat이라는 타입이 클래스 cat의 생성자 호출되면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점 init 하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인스턴스 변수가 정의되고 초기화됩니다. 부모 클래스에. 그 다음에는 이 타입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타입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소드 프린트 타입을 해보면요. 이거는 자식 클래스 메소드죠. 그러면 그 타입을 출력을 하겠고요. 타입은 cat이라고. 자, 그 다음에는 print leg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요. 여기서는 leg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인스턴스 변수는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자,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 leg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leg는 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여러 부모 클래스로부터 속성 및 메소드를 상속받는 다중 상속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클래스 잡이라는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합이라는 부모 클래스, 두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자 하고요. 클래스 잡은 생성자와 그 다음에 잡이라는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 그 잡을 출력하는 메소드 프린트 잡이 있고요. 클래스 합의에는 생성자와 인스턴스 변수 합의, 그 다음에 그 취미를 출력하고자 하는 메소드 프린트 합의가 있습니다. person에서 이 두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자 이와 같이
작성을 했고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보면은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점, 그 다음에 합의점과 같은 방식으로도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펄스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print name이라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구성을 가지고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요.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W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면서 지금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직업 타입, 그 다음에 취미 타입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와 같이 생성자 호출하면서 전달이 되겠고요. 자, 지금 job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job 타입이 전달이 되고 이 job 타입은 여기 가서 전달되면서 인스턴스 변수 job을 초기화하는데 사용이 되겠고요. 자, 합의 타입은 이렇게 합의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전달이 돼서 합의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ame은 이와 같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name을 초기화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rint 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name은 킴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 이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의 속성을 이용한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int job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job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이제 이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int 합의도 자식 클래스에 없는 메소드라 자, 부모 클래스 합의에 있는 print 합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을 이용한 재미있는 원과 타원 그리기를 해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은 tk 인터를 이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tk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frame 이 틀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틀에다가 이 캔버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갖다가 위치를 시키겠고요. 캔버스의 크기는 이와 같은 폭과 높이는 이 정도로 지정을 한 캔버스를 만들어서 자, 이 캔버스 팩을 하면 이제 위치를 시키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캔버스를요. 그 다음에는 이 컬러 리스트라고 해서 이 여러 개의 컬러를 지정해 놓고 이 중에서 랜덤하게 컬러를 선정을 해서 이 원과 타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 베이직 오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생성자, 그 다음에 create, display라는 메소드입니다. create는 원이든 타원이든 생성을 해주는 메소드고요. display는
그 만들어진 원 또는 타원을 움직여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식 클래스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와서 더 자세하게 베이직 오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클래스 서클하고 클래스 오발이 있고요. 클래스 서클은 이 원을 그리기 위한 클래스고, 오발은 타원을 그리기 위한 자식 클래스로서 베이직 오발을 상속받고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오발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이 생성자만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생성자 안에서 보면은 슈퍼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자, 여기 코드라는 거는 좌표고요. 그 좌표를 넘겨줍니다.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부모 클래스에.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create을 호출하면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길이의 두 개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거든요. 자, 여기 지금 사이즈가 이게 지금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이 반지름,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반지름을 주어주면서 이 creat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create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면 타원이 생성이 되고요. 같으면 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서클을 보면은 서클도 생성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콜드라는 이 좌표가 부모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서 넘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 반지름을 가지고 부모 클래스 create를 호출하면서 이 반지름, 같은 길이의 반지름을 넘겨주면 원이 생성이 됩니다. 이 자식 클래스는 그 외에 다른 속성이나 메소드는 부모에 있는 이제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생성자만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오발 부모 클래스로 다시 와서 보면요. 이 생성자에서는 지금 좌표 값을 받고요. 이 좌표 값을 X좌표, Y좌표에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지정을 해주고요. 생성자에서 랜덤하게. 그 다음에 메소드 create을 보면은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이 생성되고요. 다르면은 타원이 생성되는데, 지금 캔버스 크리에이트 오발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이거는 시작 좌표, 이거는 종료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 좌표가 0, 0이고 종료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요 영역에서 그려지고요. 요건 그럼 타원이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좌표와 그 다음에 종료 좌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의 타원, 또는 시작 좌표와 종료 좌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원이 그려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게 이제 원 또는 타원의 id가 되겠고요. 이 self.oval이라는 id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에서는 지금 캔버스 무브를 통해서 그 id에 해당되는 원 또는 타원을 이 좌표에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좌표만큼 움직인 다음에 후에 그 좌표를 다시 한번 구해서 이 좌표가 지금 캔버스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요 if문을 통해서 체크하고, 요 벗어났다면 0보다 작거나
또는 캔버스의 높이나 넓이를 벗어났다면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이 부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생성, 디스플레이는 그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구성된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제 원 객체를 3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 객체를 3개를 생성을 합니다. 처음에 주어지는 값은 좌표 값이고요. 두 번째 주어지는 거는 반지름 값입니다. 좌표 값, 반지름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객체의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각 객체를 이동시키고요. 자, 프레임 업데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이동된 객체 위치가 반영돼서 캔버스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슬립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객체가 이동할 때 조금 지연을 시켜서 천천히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메인 루프를 통해서 그 윈도우 자체가 닫히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원과 타원이 그려지고 그 범위 안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실행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소개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알고리즘을 정리하고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원과 타원의 면적 및 둘레를 구하는 문제고요. 더 구체적인 문제를 소개하면 원의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입력받아서 변수 레이디어스에 저장하고요. 두 타원의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을 변수 A와 B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고 타원의 두 반지름을 이용하여 타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어진 출력 형식으로 원의 면적 및 둘레, 타원의 면적 및 둘레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로 이제 공식이 주어졌고요. 원의 면적, 그 다음에 원의 둘레, 그 다음에 타원의 면적, 타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힌트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요구사항, 그 다음에 클래스 요구사항, 그 다음에 출력 요구사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요구사항에서는 원의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은 변수 레이디어스에 저장, 타원의 두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은 변수 A와 B에 저장이 입력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클래스 요구사항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반지름을 위한 인스턴스 변수 정의 및 초기화 작업, 면적 계산을 위한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 멤버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서 면적 계산 결과 저장을 위한 인스턴스 변수의 사용을 합니다. 또한 둘레 계산을 위한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 멤버로 구성, 부모 클래스에서 둘레 계산 결과 저장을 위한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 부모 클래스 생성자 호출 및 초기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요구 사항에서는 원의 면적 얼마, 원의 둘레, 그 다음에 타원의 면적, 타원의 둘레, 이와 같은 출력 형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우선 원의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변수 radius에 저장, 그 다음에 타원의 두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은 변수 a와 b에 저장. 이렇게 해서 입력 단계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원의 객체를 생성하며 생성자를 통한 원의 반지름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 타원의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를 통한 타원의 반지름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성된 원의 객체를 통해서 원의 면적, 그 다음에 둘레를 계산을 하고요. 타원의 면적, 둘레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출력 형식에 따라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드에서는 베이직 오벌이라는 게 부모 클래스가 되겠고요. 크게 생성자,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하는 getArea, 둘레를 계산하는 getPerimeter라는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클래스 서클과 클래스 오발이 있고요. 클래스 오발은 타원에 대한 클래스가 되겠고, 서클은 이제 원에 관련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 베이직 오발을 부모 노드로 부모 클래스로 해서 상속을 받고 있고요. 오발 클래스 같은 경우 서클 클래스 둘 다 이 생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발 클래스에서는 생성자에서 슈퍼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지름을 건네주고 있고요. 클래스 서클 같은 경우에도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를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이 같은 반지름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두 개의 반지름을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 AB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3.14는 파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자, getArea라는 면적을 계산하는 메소드에서는 만약에 그 A와 B의 값이 같으면은 이건 서클이라고 판단해서 원의 면적을 계산해서 area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AB의 길이가 다르면 타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타원의 면적을 계산해서 area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getPerimeter라는 메소드에서 또 A와 B의 길이가 같으면 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원의 둘레를 계산해서 페리미터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A, B의 길이가 다르면 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원의 둘레를 계산해서 이 페리미터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단계에서요. 원의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받은 걸 정수로 변환해서 레디스에 저장하고요. 타원의 두 반지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입력을 두 개를 받아서 각각 A와 B에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각 A와 B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radius A, radius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에서 이렇게 받은 값을 가지고 자 이렇게 circle1이라는 원의 객체 자 오발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타원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될 때 객체가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주어진 값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원의 객체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 getArea를 사용을 하면 원의 면적이 계산되겠고 계산된 결과는 area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Perimeter를 하면 원의 둘레가 계산되고 결과가 perimeter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원의 면적 하면서 circle _1. area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원의 면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을 위해서 round하고 2를 이용을 하고요. 원의 둘레를 이와 같이 circle _1. perimeter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서 원의 둘레를 얻을 수 있으며 또 round 그 다음에 2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타원의 면적 및 둘레도 마찬가지로 오벌 _1. getArea 오벌 _1. getPerimeter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이와 같이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원의 반지름 입력하라고 해서 10, 타원의 두 반지름 입력, 10, 15를 입력하면 자, 이와 같이 원의 면적 및 둘레, 타원의 면적 및 둘레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기존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속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상속을 위해서는 자식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부모 클래스 이름 괄호 닫고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물려받겠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사용을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요.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이용을 해서 init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은 하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은 여러 부모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쭉 콤마로 나열하면 해당 부모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다.